자, 그럼 첫 번째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진학 전문가 세 분이 동시에 입체적으로 상담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자, 첫 번째 학생의 상담 신청서 살펴볼게요. 첫 번째 학생은 공학연구원을 희망하는 고2 학생입니다. 희망대학은 서울대 재료공학부고요. 좌우명은 실패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니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공대 지망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 오늘 상담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자, 지금부터 우리 학생의 키워드 먼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상담 학생의 키워드입니다. 진로 및 동아리, 진로 고민, 수학적 능력 등의 키워드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학생 키워드 살펴봤는데요. 먼저 박중서 선생님 어떤 키워드 제시해 주셨나요? 네, 저는 수학적인 능력, 그다음에 도움과 배려의 리더십, 그다음에 의공학도로 키워드를 좀 제시했는데요. 수학적인 논리력이나 응용력 측면에서도 우수한 능력이 곳곳에 좀 기재되어 있었고, 그리고 동아리 활동과 교과 활동도 굉장히 활발히 했습니다. 그리고 또 친구들을 수학하고 과학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좀 지도하면서 모범적인 학교 활동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의공학에 대한 고민도 있으면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던가 재료에 대한 응용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제시해봤습니다. 네, 이어서 정재원 선생님의 키워드도 들어볼게요. 예, 저는 이제 진로에 대한 고민, 그다음에 수학, 특기자 전형을 키워드로 제시했는데요.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 한편으로는 진로 탐색은 생각보다 좀 부족한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 탐색에 대한 공부를 좀 더 하시라고 진로에 대한 고민을 키워드로 잡았고요. 과학의 성적, 내신에서 보면 과학 성적은 상당히 좋은데요. 수학, 세특이나 이런 데서 보여지는 수학적 능력이라는 평가에 비해서는 수학의 원점수가 조금 아쉬운 면이 있었습니다. 상위권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수학에 대한 대비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이 학생부 종합전형과 특기자 전형에 모두 가능성이 있는 학생인 것 같은데 이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남은 학기를 준비하라고 특기자 전형을 제시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최진규 선생님의 키워드도 들어봅니다. 네, 진로 및 동아리, 수학 및 과학, 리더십을 키워드로 제시했는데요. 첫 번째 이제 진로 및 동아리 부분은 우리 학생의 진로 희망이 이제 공학 분야의 연구원인데 학생부의 진로 희망 사항에는 물론 1학년 때 기록이긴 한데요. 의공학자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재료공학하고 의공학하고 완전히 다른 건 이제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떤 연관성에서는 조금 이렇게 좀 거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보고서요. 진로에 대해서 2학년 때는 좀 더 명확하게 분명하게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제 이렇게 봤고요. 두 번째 수학하고 과학인데요. 역시 이제 자연계, 특히 이제 공대 쪽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이 두 과목의 성적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적은 물론 우수하지요. 그래서 비교과의 세특 부분에서 조금 더 탐구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제 이렇게 봤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리더십을 얘기했는데요. 어떤 분야든 요즘에 이제 상당히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리더십입니다. 조직에서의 공학 분야도 예외는 아닐 텐데요.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뭐 학급에서 반장도 했고 또 학생회에서 일정한 이제 임원 역할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뭐 이런 걸 본다라면은 어떤 탁월한 리더십이 돋보인다. 뭐 이런 부분을 보면은 역시 학생부 종합에도 상당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학생이 아닌가 이렇게 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학생부 준비 상태 확인해 볼 텐데요. 우리 학생 희망대학인 서울대 재료공학부에 대한 성적 준비도 선생님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셨을까요? 네, 자, 최진규 선생님 70점, 정재현 선생님 60점, 박종서 선생님 70점을 주셨습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해주신 평가는요, 합격 가능성이 아니라요, 현재까지 준비 사항에 대한 평가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학생의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 살펴볼게요.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을 살펴보면 국어 3등급, 수학 1.5등급, 영어 2등급, 과학 1.3등급으로 전교과 평균 1.91등급 받았습니다. 내신 추이를 살펴보면 국어는 3등급을 유지하고 있고요. 수학은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락했고 영어는 2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의 3월 모의고사 가채점 예상 점수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4등급, 수학과형 1등급, 영어 1등급, 한국사 2등급, 화학원 2등급, 생명과학원 3등급으로 국어 수학 탐구 평균 2.5등급입니다. 지난 11월 모의고사 비교해보면 국어는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했고요. 수학은 1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영어는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승했습니다. 자, 박중선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 준비도로 70점을 주셨는데요. 먼저 교과 분석을 통해 본 수시 전략에 대해서 조언해 주시죠. 네, 일단은 우선 학생들이 좀 다수인 학교니까 1점대 후반 정도라도 좀 성적 유지하고 조금만 더 올리신다면 제가 보기에는 한 1점 중반대 정도로 종합 전형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1학년 1학기 때에 비해서는 과학만 상승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과목들은 유지 및 하락하는 추세가 약간 좀 우려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본인의 강점인 수학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락한 거는 좀 가장 경계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한 학생부 곳곳에서 방금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학의 우수성이 막 곳곳에 기재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신이 떨어졌다라는 건 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신을 원상복구 시키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어나 영어는 좀 정체 중이시거든요. 근데 특히 국어 같은 경우는 자신감도 좀 부족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어 학습법을 좀 수정하시거나 아니면 보강하시면서 국어 성적을 좀 향상시키는 데 만전을 기하셔서 저는 한 2등급까지는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어 같은 경우에는 학교 내신 기출이라던가 수능 모의 기출이네 그런 데서 지문 분석 훈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지문에 대해서 좀 숙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추가로 좀 다양한 지문을 좀 접해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 내신도 아무리 자연계 학생이라 하지만 문과 과목에 대해서는 이게 방심하셔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유지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학생에게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학생 국어에서 독서, 그러니까 비문학이죠. 독서하고 그다음에 화작문, 문학 중에서 특별히 어려운 부분이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문학이 조금 어려웠는데 요즘에는 비문학 부분이 조금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3월달 모의고사를 통해 좀 확실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국어 공부를 하시는 분이시네요. 문학이 어려웠다라는 건 공부를 안 하신 거고요. 공부하셨으니까 이제 빈출 문학 작품 같은 경우 많이 보셨을 텐데 비문학이 항상 관건입니다. 그래서 비문학 기출 지문들 가지고서 일단은 훈련을 해서 좀 섭렵을 해두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선생님 그렇다면 우리 학생 희망대학 진학을 목표로 했을 때 주요 과목 목표 등급 알려주세요. 네, 희망대학이시니까 저는 국어 2등급, 그다음에 수학은 1등급 다시 회복하시죠. 그리고 영어 2등급, 과학 1등급을 제시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모의고사 말씀해 주세요. 네, 현재 모의고사 성적이 조금 하락됐고요. 특히 국어의 하락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점수 기준으로 상위 누적으로 국어가 35%나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수학은 1.7%, 그다음에 화학은 10.1%, 그다음에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20.66%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원점수 223점이고 9.2% 정도 예상이 되거든요. 근데 국어를 제외하고 나서 제가 한번 해봤어요. 수학이나 과학 두 과목을 하면 어떨까 했더니 예상 상위 누적이 0.1%로 확 치솟아요. 그래서 격차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줄이셔야 될 것 같은데 현재 그냥 전 과목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광운대학교 전자, 그다음에 화공, 전자재료, 아니면은 국민대 바이오, 발효 융합,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서울과기대 신소재 또는 정밀화학, 화학식품공학 정도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11월 달 걸로도 제가 한번 봤거든요. 11월 달 기준으로는 100분위 합이 276점이에요. 그래서 경희대 화학이나 정보 디스플레이 또는 서울시립대 화학공학, 그다음에 성균관대 컴퓨터 교육, 그다음에 중앙대 건축공, 그다음에 한양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나 홍익대 자율전공 같은 것들이 가능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국어랑 탐구 성적이 하락이 좀 크게 발목을 잡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지금 범위랑 난이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학습량도 같이 따라서 증가하셨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약간 부족하지 않았나. 특히나 남학생들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방학 때 너무 특정 과목에만 집중하시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수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는 거는 뭐 제가 막지는 않는데요. 한 과목에 이제 학습 시간을 너무 과다하게 배분하시거나 그런 것보다는 좀 앞서서 선생님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좀 고른 안배와 추가 학습 시간, 추가 학습 시간이라 봐야 이제 자투리 시간밖에 더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쉬는 시간과 식사 시간 이후를 좀 활용하시는 거 좋고요.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을 좀 더 보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좀 고른 학습이 절실한 것 같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위권 학생이니까 당연히 29, 30번도 맞추시려고 애를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나중에는 수능에서는 처음 접해보는 낯선 문제들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고난도 문제 모음집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어의 경우에서는요. 지문의 좀 중요한 부분만 밑줄을 좀 쳐보세요. 그러면서 좀 특별한 표시들 좀 해가면서 그렇게 하시면서 좀 지문을 정리하고 요약해 두시면서 분석을 좀 해두시면 문제 풀이할 때 다시 지문을 읽어야 되는 그런 일들은 좀 없어서 시간이 좀 단축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지문 조막 능력이라고도 하니까 그런 연습을 좀 해보시고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기출 있잖아요. 그 전국연합 모의고사 거기서 좀 독서 부분에 대한 지문을 가지고 좀 시간을 정해놓고 훈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훈련들이 좀 되면서 전체적으로 뭐 영역별로 몇 분씩이다라고 나누기는 좀 그렇고요. 만약에 이런 시간 배분 훈련을 하지 않으면 급한 마음에 좀 정말 사소한 실수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영역별 시간보다는 전체 통으로 국어 80분, 그다음에 수학 100분 뭐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시간을 좀 체크해 놓고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나중에는 한 10분여 정도 남겨놓고 OMR 체크하는 것도 연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에 대한 훈련들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무튼 당분간은 가장 큰 문제로해서는요 국어 성적 향상이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 살펴볼게요. 서울대 재료공학부에 대한 비교과 준비도 선생님들의 평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최진규 선생님 80점, 정지원 선생님 80점, 박중서 선생님 80점 주셨어요. 세 분 다 80점 주셨는데요. 정지원 선생님 비교과 어떻게 보셨나요? 예, 뭐 두 분 선생님하고 동일하게 점수가 나갔는데요. 네. 우선 이제 아직은 2학년이니까 좀 더 이제 가능성을 많이 좀 열어둔 부분도 있고요. 1학년 생활을 좀 잘했다 이런 느낌을 주는 생활 기록부였습니다. 수학과학뿐만 아니라 음악, 미술, 체육까지도 고르게 수상 기록이 있고요. 글쓰기와 토론 등 이제 표현력과 설명 능력을 보여주는 비교과가 상당히 인상 깊어서 저는 이제 비교과에서는 뭐 특별한 약점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이게 뭐 대학을 합격한다의 얘기가 아니라 충분히 비교과를 잘 준비해 가고 있다라는 판단인데요. 다만 재료공학을 우리 학생이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는 과연 이제 화학적 베이스의 내용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운 면도 있었습니다. 우리 학생에게 질문 하나 해볼게요. 우리 학생 그 소감문 쓰기 같은 데서 상을 꽤 많이 받았는데 특별한 비결이 있나요? 저희 학교가 이 소감문 대회 할 때 주로 이제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이제 신청을 많이 해요. 이제 약간 강연을 들을 때.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관심이 있는 분야다 보니까 소감문을 쓸 때도 훨씬 더 뭔가 많이 녹여낼 수 있다 보니까 그래도 대회를 많이 수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제가 좀 재밌게 봤던 것은 이과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글쓰기가 나오는 소감문 쪽에서 상을 많이 받아서 우리 학생이 과학자가 많이 된다면 좋은 글쓰기 능력이 있어서 더욱더 빛날 수 있는 학생이 되겠다. 이런 이제 느낌을 받아서 질문했습니다. 네. 예. 네,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될지는 말씀해 주세요. 예, 우리 학생의 이제 비교과들을 좀 잠시 보면요. 우리 뭐 화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상 경력은 보면 뭐 교과 우수상을 비롯해서 두루두루 뭐 경시대회, 토론대회, 인성과 관련된 수상도 있고요. 자율활동의 경우에는 뭐 학급회장, 총학생회 지도 부원 등으로 이제 자치활동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한 모습이 있고요. 동아리는 이제 수학 동아리와 뇌과학 관련 자율 동아리를 했습니다. 또한 이제 봉사 활동에서 보면은 노인복지 관련한 봉사를 65시간 정도 했고요. 그리고 진로는 이제 학교에서 제공한 프로그램에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독서는 저는 이런 부분이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다방면에 독서를 한 24권 정도 독서를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뭐 특별히 지적할 것이 많지 않다. 특히 이제 아직 2학년이기 때문에 좀 지적할 부분은 많지 않지만 2학년이기 때문에 또 몇 가지 당부할 사항들이 좀 있었습니다. 우선 이제 학생은 이제 서울대 일반 전형과 연고대 특기자 전형, 그다음에 카이스트나 포스텍 같은 과기원 대학에 대한 가능성 등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학생부를 좀 채워나가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교과 부분에서의 이제 수학의 부분들 앞서 다 말씀하셨던 거니까 그런 부분 잘 채우시고요.
두 번째로 수상과 관련된 활동들은 뭐 1학년 때와 마찬가지로 열심히 뭐 계속해서 해보시되 특히 수학이나 과학에 관련된 수상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학교 수상을 통해서 대외 활동하고 이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학교 대표를 선발해가지고 외부에 나가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특기자 전형에 활용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거는 이제 좀 학생이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진로 탐색과 함께 먼저 이 과학과 철학의 어떤 접점에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한 독서나 활동에 좀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우주의 뭐 출발, 뭐 생명체의 출발, 뭐 이런 것들도 좋고요. 또 교과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하고 연결해 봐서 과학적인 내용들을 점점 찾아보는 이런 부분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학생이 특기자 전형까지 생각을 한다면은 자신만의 연구에 대한 큰 그림을 빅픽처를 사실은 우리 학생이 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대학에 합격할까 이런 부분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의공학자가 되면 어떤 의공학자가 될 것인가, 어떤 분야를 연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그리고 그 연구를 내가 어느 대학에 갔을 때 가장 나를 잘 키워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시면서 준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호기심과 학생의 그 호기심을 충족하는 과정들을 잘 정리해 두시면서 또 본받을 만한 외부의 사례나 책을 통해서 파악된 부분이 있다면은 무방도 해보고 응용도 해보고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료공학하고 의공학 사이에 고민도 많은 것 같은데 독서와 진로 탐색 같은 것을 통해서 좀 그 방향성들을 좀 잡아가는 과정도 생기부에 기록될 수 있도록 또는 자기소개서에 드러날 수 있도록 그 고민의 과정도 학생의 발전의 과정으로 인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대학 입시 경쟁력 살펴볼 텐데요. 우리 학생은 수시와 정시 중에 더 어느 입시에 많은 경쟁력을 갖고 있을지 최진규 선생님께서 제안하는 우리 학생의 입시 경쟁력 지금 공개합니다. 우리 학생의 수시 경쟁력 70, 정시 경쟁력 30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지금 선생님의 평가는요, 현재까지 준비 사항에 의한 평가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입시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요.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최진규 선생님, 수시 경쟁력 70, 정시 30으로 평가해 주셨는데요. 평가 이유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역시 이제 현재까지 드러난 그 성적일 텐데요. 내신 성적은 1점대 이제 후반에 형성이 돼 있고요. 3월에 치른 전국연합 모의고사의 그 예상 평균 성적을 보면은 2점대 이제 중반 정도로 이렇게 이제 예상할 수가 있거든요. 뭐 이렇게 보면은 내신 성적의 경쟁력이 이제 높지요, 당연히. 거기에다가 또 비교과의 어떤 흐름도 상당히 이제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은 당연히 이제 수시 쪽에 조금 더 우리 가능성을 두고서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래서 수시 쪽에 좀 비중을 크게 뒀습니다. 네. 예. 우리 친구에게 궁금한 점 있을까요, 선생님? 네, 그 가장 큰 궁금한 점은요. 이제 성공하는 학생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목표가 이제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일 텐데 우리 학생은 이제 1학년 때 이제 그 학생부의 진로 희망사항에 기록된 거가 이제 의공학자거든요. 근데 현재는 지금 이제 희망하는 부분이 자료공학연구원으로 돼 있거든요. 이 그 희망이 이제 진로가 바뀌게 된 무슨 계기가 있나요, 우리 학생? 원래는 의공학자가 원래 꿈이었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마땅한 이제 의공학 그 과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다음으로 희망하는 학과가 좀 재료공이랑 좀 신소재나 이쪽에 좀 더 관심이 있기도 해서 그래서 아마 이제 그쪽으로 많이 썼는데 일단 의공학자가 원래 지금 꿈이에요. 아, 그래요. 이제 원칙은 이제 의공학자에 대한 부분은 아직도 이제 그런 이제 꿈을 가지고 있고 차선책으로 아마 이제 자료공학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2학년 때는 좀 더 분명한 목표를 잡고 준비해야 되겠다. 뭐 수능을 중심으로 한 전형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분명히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선생님 계속해서 유리한 전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역시 이제 1순위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되겠죠. 가장 이제 학생한테 매력적인 전형이 될 때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순위를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뽑았는데요. 뭐 1점대 후반이니까요. 이제 우리 학생이 2학년 또 3학년 과정이 남아 있으니까
1점대 중반까지만 끌어올린다라면은 아마도 이제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 치상위권 대학이니까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든지 뭐 이런 전형에 우리 학생이 이제 해당될 수 있는 조건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고요. 3순위는 이제 논술 전형을 뽑았습니다. 이 논술 전형을 자연계 학생들 추천을 할 때요. 가장 먼저 보는 게 이제 수능 수학 성적이거든요. 적어도 최소한 2등급 안에는 들어가야 자연계 논술에서 어느 정도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보는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뭐 수학 성적이 1등급이니까요. 뭐 굉장히 우수한 그런 편입니다. 그리고 수능 성적이 물론 국어는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은 다른 과목 성적이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상위권 대학에서 수능 최저를 활용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수학을 중심으로 하는 자연계 논술에 도전해 봤을 때 이것도 상당히 이제 우리 학생한테 필요한 어떤 전형이 아닐까 이렇게 봤고요. 마지막 전형이 결국 이제 정시가 될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앞으로 내년이 일이긴 하지만은 현재의 성적으로 볼 때 만약 국어 성적만 어느 정도 극복이 된다라면은 뭐 정시로도 우리 학생은 도전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제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해봤습니다. 네, 우리 학생 입시 경쟁력까지 살펴봤고요. 자, 계속해서 세 분의 선생님들이 제시하신 추천 전형 지금 바로 공개할게요. 최진규 선생님은 성균관대 공학계열 성균 인재전형, 정재원 선생님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일반전형, 박종서 선생님 고려대 신소재공학부 학교 추천 2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먼저 최진규 선생님께서 성균관대 공학계열 성균 인재전형 추천해 주셨는데요. 짧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아주 뭐 간단합니다. 서류 100%고요. 면접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의 장점이 이제 그 비교과 기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전형이 아닌가. 그리고 공학 계열로 뽑기 때문에 우리 학생의 진로가 이제 의공학이긴 하지만은 재료공학이라든지 공학 쪽에 대한 관심도 폭넓게 갖고 있기 때문에 대학에 진학에서도 조금 더 구체적인 분야로 고민을 해본 뒤에 진로를 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학년까지 성적을 조금만 더 올린다라면 아마 학생한테는 의미 있는 전형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계속해서 정재원 선생님께서는 서울대 전기정보공학 일반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 학생이 아직 1학년이고 이제 2학년이라는 기회가 남아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셔가지고 일반 그 성적을 좀 많이 향상시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보통 이제 서울대 전기공학이나 기계공학 같은 경우에 일반 전형은 일반고 기준으로 한 1.5등급 안팎의 내신 성적대고요. 2, 3등급대 학생들도 종종 합격을 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뭐 부족한 부분은 너무 많이 있지만 우리 학생이 의공학 또는 이제 뇌과학자 이런 부분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된다면 의외로 학생이 지금 판단하고 있는 부분과 다르게 기계공학이나 전기전자공학이 실제로 관련된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진로 탐색을 통해서 고민해 보시고 한번 목표를 두어서 준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종서 선생님께서는 고려대 신소재공학부 학교 추천 2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유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1단계에서는 서류 100이고요. 2단계에서 면접을 치르니까 지금 뭐 조리 있게 말씀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수능 최저가 3개 등급합이 6입니다. 한국사 4고요. 그래서 지금도 최저도 가능한 상황인 것 같고요. 학교 추천 원에 비해서는 내신이 다소 낮은 전형이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좀 높고요. 그래서 한번 현상에서도 지원이 가능하니까 한번 지원해 보시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제시문 기반 면접을 해서 학생의 어떤 학업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거니까 어떤 우수성도 입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의료뿐만 아니라 신소재까지 좀 광범위하게 넓히셔서 연구할 계획을 가지시고 좀 구체적인 진로 계획을 세우시면 우수한 평가를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우리 친구 오늘 세 분의 선생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상담해 주셨어요. 오늘 어땠어요? 네, 좀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혹시 좀 뭔가 진로를 좀 확실히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도움이 됐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오늘 상담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첫 번째 상담 마쳤고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